이번 대회의 핵심에는 일본을 꺾었지만 한국의 발목을 잡힌 중국 축구대표팀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이 담겨 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인상적인 1에서 0 승리를 거두며 1위 시드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랭킹에서도 일본과 이란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팀이 더 무섭냐는 취재진의 질문은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대답은 일본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이제 긴장감 넘치는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총 8.5장의 티켓을 걸고 월드컵 출전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18개 팀이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시즌을 보냈고 그룹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상위 시드는 팀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여 토너먼트 초반부터 좋은 출발을 하고 안정성을 갖도록 돕습니다. 홈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단계인 3차 예선에 진출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구팀의 저력으로 많은 팀들이 죽음의 조로 불려왔다. 톱시드를 보유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결승 진출이 훨씬 수월하다. 중국은 운 좋게 3차 예선에 진출했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의 패해 예선 티켓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방코비치 감독은 3차 예선 진출에 대한 기쁨을 나누며 중국 축구계는 물론 프로계의 기대와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과 북한은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월드컵 예선에 진출했고 특히 일본은 무실점하며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놀라운 경기는 일본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이겼던 경기였다. 시조개에서는 한국이 예측을 뒤집고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기적을 이룬 한국과 중국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결과는 국내의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거둔 한국이 국제 스포츠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편 다른 아시아조에서는 오만,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가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말레이시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막판 실수로 승점을 잃으며 김판곤 감독을 실망시켰다. 이 조에서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홍콩을 꺾고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란은 인상적인 골, 패 차이를 보이며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라크도 강세를 보이며 조를 이끌었고 필리핀은 신태용 감독의 지도하에 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도 치열했고 두 팀 모두 같은 점수로 예선을 통과했다.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요르단 축구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아시아 축구는 저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팀이 될 것이다. 조별 예선에서는 맨유와 바레인이 벤투 감독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예선에 진출해 예상대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는 각 팀의 치밀한 전술적 준비와 뛰어난 실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이들의 다음 활약이 기대된다. 1조에서는 호주가 무실점 기록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치밀한 준비와 뛰어난 팀워크를 입증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아시아 축구의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준 경기는 팔레스타인이 레바논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경기였다. 이는 2차 예선에 참가하는 18개 팀 모두가 매우 강하고 예측 불허임을 의미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아시아 월드컵 예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경기로 전문가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팀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오직 중국만 약체로 꼽혀 상대팀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씁쓸할 수 있습니다. 3차 예선 그룹 배정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피파 랭킹 1위를 확보했고 다른 조의 팀들도 다가오는 경기에서 좋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2조에는 호주, 카타르, 이라크가, 3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이 편성됐다. 이번 배정은 각 조 내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각 팀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 할당된 8.5장의 월드컵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과연 진출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한계와 3차 예선에서 역사를 다시 쓸 가능성은 모든 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진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희박해지면서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팀의 성과, 특히 한국, 일본,
이란 등 아시아 강국 간의 순위 경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강적과 어떻게 맞서게 될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중국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지 주목된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경쟁이 아이러니한 영감의 원천이 된 것 같다. 이는 한국팀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노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 스포츠 TV에 따르면 중국 대표팀 감독 브랑코 이방코비치가 특별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일본과 한국을 모두 상대한 경험이 있는 이방코비치는 현재 한국이 더 강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에는 졌다고 지적했다. 이 차이는 두 팀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코비치 역시 한국의 K리그를 최고 수준의 리그로 높이 평가했고, 일본 축구는 특히 J2, J3 리그를 중심으로 강력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양국의 강력한 경쟁과 전술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 이번코빅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대표팀의 신체적 차이와 우정이 여전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방코비치의 분석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아시아 축구의 발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성공을 거두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손흥민 같은 스타가 있는 나라로서 한국은 이룬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응원하고 동행합시다.